정장의 말벗의 정장입니다. 번님들, 봄입니다. 다들 꽃놀이 잘 다녀오셨나요? 2월 말에 제가 지인과 차를 타고 가다가 산 중턱에 조금 피어난 개나리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야, 이제 봄이네 했더니 함께 있던 그 지인이 이렇게 추운데 무슨 봄이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개나리가 폈잖아 했더니 벚꽃은 펴야 봄이지 하더라고요. 봄이라고 하기엔 아직 추운 시기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지천으로 피어납니다. 하지만 만개를 하면 4월, 봄은 온통 그들의 향기와 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 맞은 그들에게 사람들은 그제서야 와, 개나리 예쁘다 합니다. 개나리의 꽃말은 희망, 깊은 정, 이른 봄의 감격, 달성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4월, 모두가 벚꽃 엔딩을 부를 때 저는 개나리 꽃들에게 이 노래를 불러주고 싶네요. 개나리, 너는 나의 봄이다. 정지영의 말벗 제4화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말벗 제4화 이야기 친구 이영현 성북문화재단 주임님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전 성북문화재단에 다니고 있고요. 현재는 오후 반차를 쓰고 달려온 상황입니다. 방금 전까지 굉장히 쉴 새 없이 실수해서 떠들었죠. 네네네. 네네네. 굉장히 차분해지셨네요, 갑자기. 이게 저 카메라만 들어오면은 제가 좀 긴장을 해야 된다고 해야 할까? 분명 아까까지는 괜찮았거든요, 이게. 이영현 주임님과 이렇게 조금 편한 이유가 저희가 이제 알고 지낸 지가 15년부터니까 9년째 되는 해네요. 뭐 질문 섞어서 순서에 상관없이 네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학을 전공하셨잖아요. 그쵸. 네. 저는 신문방송을 전공을 했는데 네네. 그때만 해도 내가 이런 일을 할 줄 몰랐고 이렇게 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이제 영현 주임님은 저는 그러니까 일단 뭐 저 말투를 많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일단 경주 출신이고 거기 또 문화유산들이 많고 나는 모든 도시들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막 다 시내 능이 있고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난 거기서 20년을 살다 보니까 거기서 되게 역사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어쨌든 그런 관심을 통해서 인문학부에서 사학을 전공을 하게 된 거죠. 그러네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저도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경주로 갔는데 불국사로. 근데 진짜 버스 타고 다니면 곳곳에 능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왕들이나 귀족들의 무덤이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 뒷산처럼 경주 사는 분들은 그게 그런 느낌일 거잖아요. 저 어릴 땐 거기서 미끄럼틀 타고 그랬어요. 문화재 훼손 아닐까요, 그거? 문화재 훼손이랑 어릴 때 다 그랬어요. 그 첨성대는 들어가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성장의 배경이 자연스럽게 사학 쪽으로 또 공부하도록 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지역에서 사는 분들과 차별성? 이런 거였을 수도 있겠네. 그렇죠. 사학을 전공하셨고 예. 근데 지금은 사전에 받은 프로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시는 일이 문화예술과 행정을 잇는 문화예술 매개 행정가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조금 띄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문화, 예술, 매개, 행정, 이 명사를 4개나 붙였어요. 네네.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그게 이게 한 사람이 하는 일이야? 이게 그래서 우리 제목을 잘 지었어, 이번 사화에. 쓰임이 많다고요? 쓰임이 많은 뭐 이거 지금 다 여기에 쓰이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그거를 짓게 된 게 최근에 많이 하는 그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는 그런 거가 막 유행을 하기 전에 뭔가 내가 하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는 일을 남들한테 이제 처음으로 자기소개를 한다거나, 방금도 내가 자기소개한 거를 성북문화재단 직원입니다 정도로밖에 소개를 못한 게, 그냥 거기에서 그냥 유추해서 알겠지, 뭐 정확하게 뭐 축제도 하고 뭐 기획도 하고 뭐 행정도 합니다, 뭐 이걸 구구절절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차라리 그러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한번 조합을 해서 조어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어쨌든 내가 내 직업을 설명할 수 있는,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써보자라고 해서 조합을 한 게 문화예술 매개 행정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예술과 행정을 잇는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평소에 닉네임을 쌈디, 네네. 쌈디죠? 3D. 네. 이 사이먼 도미닉이 아니고 더티 덴저러스 디피컬트. 그렇죠. 이거를 네. 요즘에 그렇게 칭해요. 잡부. 잡부. 예. 지금 문화예술 매개행정 잡일을 다 하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잡부라고 하기보다 약간 멀티플레이? 좋은 표현입니다.
제너럴리스트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보통 외부에서 이제 문화재단 직원이라고 했을 때 딱 보면은 진짜 문화에 관련된 되게 고급스럽고 세련되고 정제돼 있고 꼭 특화된 어떤 전문 분야의 일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된다. 그쵸. 이게 최근에 예술 경영 전공, 문화예술 경영 학부 뭐 이런 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학교에. 보통 거기 다니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확실히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더라고요. 이게 문화 기획자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 환상이 있는 거예요. 아, 요즘에도 있어요? 있더라고요. 내가 작년에 불과 대학교 내가 멘토도 하고 막 했는데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우리가 해보면 알잖아요. 기획이란 것은 1부터 10까지 내가 기획을 하는 것부터 행사장 철수하는 것까지 해야 그것이 기획인데 마치 이 내내망상 속에서 머릿속에서 그려진 이 판타지를 실현하는 것이 기획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럴 때는 굉장히 좀 안타깝긴 하죠. 이게 외부에서 보는 어떤 내 직업이 되게 어떤 선망을 가지게 하는 대상이라는 건 참 좋은데 그렇게까지는 또 아니다라는 거를 좀 지금은 사실 어떤 문화재단을 희망한다던가 그 입사를 희망한다던가 하는 분들은 대다수가 좀 안정적인 생활 그런 걸로 많이 문화재단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예술 관련한 일은 하고 싶은데 이쪽이 워낙에 불안정하니까 월급 안 밀리고 그렇죠. 결혼도 하고 싶고 나는 가정도 꾸리고 싶은데 그럼 어딜 가야 되지? 하다가 선택한 것이 문화재단. 사실 전업 작가로 뭔가 성공을 한다거나 하는 일은 되게 힘들 일이기도 하고 굉장히 드문 일인데 모두가 전업 작가로 성공을 할 수는 없으니까 누군가는 이 예술가의 이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행정을 조금 익힌다면 그러면 이 중간에 매개체로서 작용해야 되는 역할이 분명히 있거든요. 필요한 데가 분명히 있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비단 예술 경영을 전공하지 않아도 뭐 전업 작가로 하던 분도 뭐 행정을 익히거나 여기서 뭐 네트워크를 쌓거나 하면은 그게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술가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되겠지만 예술가의 역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예술가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러한 행동들을 하고 그러한 작업들, 창작들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 인식이 바탕이 됐을 때 그들과 소통하는 거랑 그냥 진짜 처음 예술가로서 내가 기획자인데 만나가지고 공연 한번 합시다 이렇게 직업적으로 그냥 딱 만났을 때랑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 서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이게 뭔가 같이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비즈니스적으로 묶여진 관계라고 하면은 그게 뭐 길게 간다거나 아니면 뭐 계속되는 이런 파트너십으로 작용을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저는 이 문화예술 매개행정이란 말을 지으면서 되게 힘들었던 경우들을 한 번씩 생각을 해보면서 지은 거긴 하거든요. 되게 힘들 때는 마치 이거는 번역 작업 같다고도 얘기를 하기는 해요. 이게 뭐 공무원 집단과 문화예술을 하는 그 집단 사이에서 내가 이 통번역사로 이게 약간 동시통역사로다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매개자. 그렇죠. 둘 다의 마음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좀 지은 거긴 하죠. 그 타렌 유니버스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에서 좀 다양한 직업의 세계가 궁금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성북문화재단에서 근무하시는 주임님이고 추상적인 명사로 설명하기보다는 본인이 재단에서 어떤 프로젝트나 사업을 하셨는지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좀 더 쉽게 와닿을 것 같아요. 작년까지 제가 알기로 그 청년로 그죠? 기름역 그 위쪽에 기름 청년 있는 창업거리라고 하는 그 사업을 맡았는데 뭐 거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거기 삼양로라는 거리가 원래는 이제 불법 유해업소가 밀집돼 있던 지역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지금 많이 철거를 하기도 했고 단속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거기에 빈 공간에 무엇을 채워넣을 것이냐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거기에 들어가 살기에는 환경도 그렇고 어려운데 그럼 여기다가 청년 창업을 한번 매칭을 시켜보면 어떨까라고 시작된 것이 기름 청년 창업거리고요. 저는 거기서 뭘 했냐면은 그러니까 뭐 거리 활성화 사업인데 다 하는 거예요. 거리 활성화라는 이 5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네트워크도 해야 되고 여기 커뮤니티도 같이 해야 되고 때 되면 행사철 되면 또 행사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했던 거 중에 거기서 제일 지금도 아직 남아 있는 거 중에 제일 잘 되고 있는 거는 지금 팝업 스토어 공업사가 제일 잘 되고 있고요. 거기는 청년 창업을 이제 준비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초기에 창업을 했는데 온라인으로밖에 못했다거나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뭔가 이 고객들의 니즈를 한번 알아보고 싶다거나 이런 팀들을 모집해서 한 달에 한 팀씩 계속 돌아가면서 가게를 이제 운영해보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인사발령을 받았죠. 공업사에 대한 애정이 네. 굉장히 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는 사업에는 무조건 다 애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거의 출퇴근할 때 계속 공업사를 한 번씩 들렀다 왔어요. 저희 집이 또 그 근처라서 사실 내 재미가 없고 내 애정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으면은 그냥 월급 받아가고 출퇴근하고 하는 그 일반적인 그런 직장인으로밖에 나는 안 되겠다. 근데 저는 어쨌든 삶의 재미를 일에서 많이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공업사 전시 공간이 필요한 신인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를 해주는 그리고 판매까지 여기 질 수 있도록 해주는 팝업 스토어 네네네. 운영을 하셨고 작품도 있고 뭐 일반적인 제품들도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4월 달에 지금 하고 있는 공업사 전시는 고양이 캐릭터를 굿즈로 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분이 이제 들어오셨는데 그렇게 이제 귀엽게 꾸밀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들어오셨는데 또 최근까지 했던 사업 중에는 이제 후원 사업을 꽤나 오래 했었어요. 그 보통의 재단에서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뭐 소외계층을 주로 많이 다룬다곤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문화재단의 어떤 손길이 미치지 않을 법한 곳으로 많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죠. 제가 주로 했던 사업은 이제 발달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그 학교의 특수학급으로 이제 분류가 돼서 있는데 거기에 정식 교과목으로 이제 재단에서 강사를 이제 파견해서 수업을 하는 문화예술 교육 수업을 하는 그런 걸 한 5년 정도. 뭐 지금도 계속 그 후임자가 계속 하고는 있어요. 제가 다 잘 인수인계를 해놓고 왔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했었죠. 그리고 재단에서 하는 여러 문화 행사나 축제들에 많이 또 가서 지원도 하고. 네, 그걸 뭐 지금도 하고 있는데 뭐 몇 명이나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홍보를 여기서 좀 하자면은 제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행사가 그 성북 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이라고 올 5월 19일 11시부터 8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한성대 입구. 예, 한성대 입구에서 올라오는 그 성북로 그 길에서 다 길을 막아놓고 하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홍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라도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최근에는 그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그 전국 로컬 100 거기 안에 그쵸. 100개 안에 이제 들어가지고 근데 그게 서울에서 장소가 아닌 그 행사로는 유일하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문체부에서 네, 작년에 네, 선정했던 네, 네. 문체부에서 지역 관광 활성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로컬 100이라고 100곳의 관광지를 소개하는 그런 홍보해주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간 거죠. 대단하네요. 다음 질문. 네. 네. 이게 입사하기 전에 네. 그러니까 재단 직원이시기 전에 성북구에 거주하시면서 지역 청년 활동 성북신나나 성북 청년시민회 많이 하셨습니다. 했죠. 근데 이런 모임들 청년 모임들이 모든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있진 않죠. 특히 성북구가 거의 시초가 많았고 네네. 많이 구청에서 활성화를 시켜주었고 네네. 이 활동 소개를 좀 해주실래요? 네. 일단 성북구는 그 청년 지원 조례가 제일 먼저 발의가 돼서 진행이 됐던 곳이고요. 그리고 제가 했던 활동들은 일단 성북신나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만들어져서 협동조합으로 그래서 제가 했던 활동은 거기에서 그 조합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했었고 그전엔 조합원이었고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문을 닫아가지고 딱 10년 됐을 때 문을 닫아서 그때 마지막을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제가 장례식을 해보자. 네. 우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전혀요. 장례식을 해보자라고 해서 성북시나 장례식을 하고 그때 사실 법인에 좀 이렇게 갚아야 될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막 이 친구들 되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나는 어쨌든 운영위원으로 어쨌든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상태였으니까 보다 보니까 저 어떻게 하면 될까 누구한테 이걸 뭐 사채를 땡겨 쓸 수도 없고 그러다가 어쨌든 이 성북에서 일어나는 청년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들 팬이 꽤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정성을 모아서 부의금을 받고 그걸로 해산 절차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진짜 페어웰이네요. 잘 보냈네요. 네네네. 잘 보냈어요. 얼마 전에는 또 정리한 자료집도 나와가지고. 그건 봤습니다. 네네네. 10년간의 활동 자료들을 아름답게 네. 누가 편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유, 거기 또 디자인하고 네. 또 글 쓰고 하는 그것도 친구들이 다 돈인데 있어가지고. 돈이 없었는데니네. 각자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간 거지. 뭘 돈으로 해. 밤새면서 또 했겠지. 아무튼 그런 활동이 있었고, 성북에서 청년 활동으로 되게 주목받던 협동조합이었고, 제일 유명했죠. 네, 저는 그 뒤에 같이 거기 있었던 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이제 뉴딜 매니저를 하게 되면서 그 서울시 뉴딜 사업이라고 일자리 지원 사업을 담당하던 매니저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일자리 분야에 대해서 또 관심이 생기고 또 공공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계속 펼쳐보면서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는 거에 제가 또 가입을 하게 돼요. 그때는 청년 허브가 있었고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는 것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발의된 것들이 이제 뭐 청년 수당이라던가 유명한 거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발의가 돼서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를 하다가 성북에도 이런 움직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성북 청년회였는데 성북 청년회부터 시작해서 시민회에 지금은 제가 그냥 뭐 발기인 정도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거주한다고 해서 네. 모든 청년들이 그런 활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왜 하셨나요? 그때 당시에는 이 청년 문제가 좀 이슈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일자리 사업을 하다 보면은 뉴딜 활동가로 들어오는 친구들을 이제 계속 만나보게 되고 하는데 이 사회적 경제라던가 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공채는 없잖아요. 특채도 없지만 사람을 언제 뽑는지도 아무도 몰라. 난 뭐 이런 일을 하고 싶어. 모르겠어. 근데 이런 모아놓은 포탈도 없어. 사람인 이런 데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나 같은 신임은 어디서 경력을 쌓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조금 더 이 영역에 좀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리저리 뛰어봤는데 마침 이제 동네에서 이런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여기로 이제 연결해서 뭐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성북의 자리를 잡은 것도 네. 어떻게 보면 지금 하시는 일로 이끌게 된 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터를 잡고 거주를 시작했다면 서울살이를 시작했다면 그런 활동까지 이어지기도 힘들고 왜냐면 실제로 지역활동이나 이런 청년 모임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임이 없으면 그쵸. 시작 자체를 못 하잖아요. 없는 데도 되게 많아요, 자치구에. 사실 없는 데가 더 많죠. 그쵸. 성북이 특이한 거지. 때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활동하려고 했던 때에 마침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은 뭐 청년 문제가 많이 좀 만연화됐다고 해야 될까? 청년이라는 이런 단어 뒤에 문제가 계속 이제 붙게 된다는 것은 그런 현실은 좀 있긴 한데 그때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어서 그렇게 했죠. 이게 운때라는 거 그런 시기적인 운도 있고 거주 지역으로서의 그런 운도 있고 사실 계획적으로 되는 것보다는 좀 흘러가는 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 그런 활동을 통해서 재단에 입사를 하시게 된 거고 네. 그러므로 그렇게 됨으로써 좋은 점도 있었지만 아까 얘기했던 일과 삶의 경계가 조금 무의미해졌다. 네. 희미해졌다. 네네. 그런 단점도 또 있는 거고. 근데 일과 삶이 됐을 때 꼭 단점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요새는 되게 워라밸이라고 하면서 일과 삶을 분리를 시키거나 아니면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게 여겨졌잖아요. 사실 그 두 개 나누기 되게 힘들거든요. 뭐 나누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 나누는 사람 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안 나눠져서 그러면 차라리 그냥 이거를 일하듯이 놀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뭔가 어떤 강박이더라고요. 워라밸을 지켜야 한다는 그 강박. 워라밸을 지키지 않으면은 나는 뭔가 현대 시민으로서 뭔가 혜택을 못 받고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잘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 남들과 비교했을 때. 다들 워라밸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막 일하다가 갑자기 막 생각나가지고 막 놀고 막 놀다가 갑자기 일 생각나서 막 적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뭐 그닥 뭐 단점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물론 삶이 좀 피곤하긴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문화재단에서 일하는 것의 장점 좀 더 얘기해주고 가세요. 네, 뭐 장단점 뭐 얘기해보자면 내가 적은 거는 있는데
그 급여가 작지만 소중하고 밀리지 않는다. 그치. 문화예술을 하면서 어떤 전업 작가로서 그냥 이런 힘든 생활을 한다기보다는 그래도 계속 고정적으로 수입이 있다. 라는 것이 장점이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입을 벌 수가 있다. 그리고 이건 뭐 장점이나 단점이겠지만 뭐 문화예술 기획이라던가 행정이라던가 뭐 본인이 뭐 이 업계 전반에 대해서 공공 예산이 투여되는 이 전반적인 사업, 이 문화예술 산업 자체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거에 큰 도움이 된다. 그거는 장점인데 이제 그걸 다 해봐야 되니까 그건 단점이겠죠. 시간이 좀 걸리죠. 그렇죠. 다 해보려면. 그래서 살짝 맛만 보고 나가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래도 조금 버티고 업계 전반적인 생태계를 좀 파악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한번 한 몇 년 있으면 다 하게 돼요. 뭐 어쩌다 보니까 저도 뭐 공연기획도 하게 되고 전시기획도 하게 되고 원하지 않아도 다 하게 돼. 해야 돼. 일이잖아요. 맞아. 뭐 그런 장점들이 있었고 뭐 재단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어쨌든 문화예술을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직장 내에서의 관계들이 수평적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요거는 뭐 재단 직원으로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문화예술계 종사자로서일 수도 있고 한 서울 시민으로서일 수도 있고 내가 꿈꾸는 지역의 문화에 대한 이미지가 있다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역시나 서울에서는 어떤 동네라든가 마을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희미해지다 못해서 없어진 시절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가 이 서울이든 뭐 지역이라도 사실 뭐 지역에서 고유성을 찾아본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보는 축제를 보면은 다 특산물 축제란 말이에요. 그럼 이 지역의 고유성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사실 이 고유성은 각각의 개인들한테 있을 수 있다. 이 개인들이 다 모여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커뮤니티 안에서 우리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좀 발현할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또 새로운 축제를 만들 수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고 뭐 새로운 사업을 벌일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각각 다들 동네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 또 살 거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서 이런 뭐 일들을 해보면 좀 더 어떤 지역의 문화가 좀 더 발현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계속 하고 싶은 사람들과 손을 잡아야겠네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렇죠.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누구의 손을 잡고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모를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런 분들과 이제 손을 잡는 게 제 역할이기도 하고요. 발굴을 해주시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 전 딱히 뭐 계획하고 뭐 사는 사람은 아니라서 계획은 없어요. 그날 사는 거지 뭐. 그날 사는 거고 이게 사실 뭐 계획대로 되는 일이 1도 없어요. 계획을 해놓고 있다 보면은 뭔가 실망하는 일이 있어서 계획을 안 세우는 걸 수도 있긴 한데 계획을 세우는 그 에너지로 그냥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뭐 재밌게는 살아야지 뭐 이런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만 뭐 구체적인 어떤 플랜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저희 오늘 늦게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어떻게 하다가 또 나오게 됐는데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냥 둬선 안 돼. 이 채널은 이게 지금 사람들이 좀 봐야 되는데 이 친구 혼자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할 채널이 아닌데 뭔가 이게 좀 더 많은 분들이 봐서 그분들의 좀 얘기도 듣고 해야 되는 그런 채널이 아닐까 싶으니까 얼른들 보시면은 이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도 못하는 멘트를. 이 끝날 때마다 해야지 사람아. 그걸 하나 넣어갖고 끝에 짤로 넣어요. 여러분 더 다양한 이야기 친구들이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잘했지? 잘했다. 그걸 계속 해야지. 네네. 정장의 말벗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제 5화 4월 26일에 다시 오후 2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